여러분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주시. 예, 제가 그 발제를 맡은 내용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 바람직한 결정이란 데 관한 것입니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하고 그리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의료 현장에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꽤 유행했던 책이죠.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라이프 스팬이라는 책에 보면은 현재 우리 대다수가 죽는 방식은 야만적이다. 어떻게 죽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게 끔찍하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 계시는 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선은 그 사망의 장소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에 사망 환자의 75.6%, 만약에 그 환자의 연령을 좀 더 연령대를 높인다 그러면은 고령 환자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도 가능했습니다. 사망 장소가 이제 의료기관, 의료시설로 바뀌면서 결국 그 한 개인의 삶의 마무리에 의료인들이 개입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가? 좋은 자료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국내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 대상 연구를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장기 요양보험 인정을 받은 대상자들 중에서 사망 전에 그 이제 연구자들이 규정한 그 연명 치료, 거기에는 물론 이제 기계 환기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산소나 또는 인공 영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환자가 31.8%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상 환자들이 그러면은 그 받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의료계에서도 그동안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이런 긴 이름의 법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축약해서 연명의료 결정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그 의료 현장에서 이제 시행된 것은 2018년 2월 4일이니까 조금 전에 백수진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년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 법률의 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법의 취지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는 것은 환자의 온전한 자율성 작동,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겠고, 그리고 환자의 뜻이 우리 현장 그리고 가족들에 의해서 존중되어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이제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도 자기 결정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물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더 그렇지만은 환자와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계획서까지를 우리가 자기 결정에 그래도 근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환자의 자기 결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의 의사를 추정한 가족 이인의 그 작성하는 사전연명 의료 계획서하고,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 1촌 범위의 가족 전원이 결정하는 대리 결정, 이렇게 두 가지 결정 과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가 가져야 되는 핵심 가치죠. 그리고 늘 의료인으로서는 마음에 두고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고 의료 외적 상황, 거기에는 사회적인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환자와의 가족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망 장소가 이제 의료 시설로 바뀜으로써 이제 담당 의료진이 가지고 있는 판단 또는 환자의 진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들이 관여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합의된 환자의 자율성과 그리고 서로 협의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서로 구현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이 또 의료인이 보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의료인에 있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환자의 연명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아시아 1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중환자실의 에서의 소위 말하는 생애 말기 돌봄 과정에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사한 것인데요. 환자 상태가 나쁠 때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중환자 의사들도 70%가 유보하거나 또는 거절하겠다고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싱가포르 의사들이 95%에 거의 유사하지만은 실제 환자의 사례를 주고 난 뒤에 그런 치료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싱가포르의 의사들 경우에는 6%만이 그런 환자들의 인공호흡 치료를 응급실에 왔을 때 혈압 상승제나 이런 걸 쓰겠다고 얘기한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께서는 76%가 응급실에 그런 환자들이 오면은 치료를 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 어느 병원 또는 어떤 국가에서 생애 말기를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판단이 생애 말기 돌봄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그 환자들의 삶을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좀 더 강하다라고 보여주는 데이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년 하고도 거의 이제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개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환자의 자율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환자가 원래 이제 폐암으로서 치료를 받고 하는 중에서 이제 암이 재발이 된 상태에서 대퇴골 골절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폐렴 위장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혈성 쇼크로 다시 아산병원에 온 사례인데요. 이 환자가 이제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 의식이 나쁘고 호흡 상태가 나쁘니까 바로 기관 내관 삭관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온 환자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당연히 이제 인공호흡기라든지 투석이라든지 이런 집중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는데, 담당 의료진은 이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였고요. 근데 이 환자분이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산병원에서는 소위 사전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한 사전의료 의향서를 보이면서 이런 치료를 환자가 원하지 않을 테니 지금 하고 있는 인공호흡기 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중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서울 아산병원을 쓰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인데, 이 서식에는 환자가 튜브를 통한 영양 공급을 포함한 연명 의료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담당 의사는 집중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환자의 사망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제 연명 의료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환자의 예우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의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집중 치료로서의 의미하고, 또는 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불필요한 또는 무익한 집중 치료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을 만약에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만의 환자 자주 권리법이나 또는 안녕 완화 의료 조례라든지 미국에 있는 환자 자기 결정권에 따르면은 환자의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 치료를 환자의 뜻에 따라 중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는 중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되게 되는 것이, 과연 환자 치료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임종에 가까워지는 생애 말기를 과연 말기와 임종 과정으로 구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실제 이제 말기와 임종 과정으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든 윤리 지침은 또는 법의 어떤 세부적인 지침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 결정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합쳐지면서 그것을 하나의 단계라고 보고, 그 단계에서 전 단계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고,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가면은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의 뜻에 따라서 중단하게끔 이렇게 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의 임상 경과라는 것이 그렇게 딱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연명의료에 관련된 의학의 기술이 또 치료 수준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회색 지대의 범위는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준 그 사례의 환자분도 만약에 그런 큰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학병원 수준이 아닌 병원에 갔으면은 물론 그 상태에서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환자분이 어떤 수준의 병원에 노출되는가 하는 거와, 그리고 그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시기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음으로써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의 자율성과 최선의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걸 사례에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우리 코비드-19에서 중환자실 병상이 모자른다고 지금 연일 방송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40조에 보면은 의료진이 이 환자는 이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다 무익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나 가족이 치료 중단을 원하지 않을 때에 의사가 그 치료를 중단하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국가에서는 중환자실 20일 지나면은 코로나 환자도 일반 병원이나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실제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실제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법에 정해져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서 강제 규정을 해서 가족들이 원하면은, 가족들도 항상 뜻이 같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실제 병상이 제한되어 있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죠. 다른 환자의 치료 기회를 없앤다는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대리 결정자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례에 보면은 이제 환자가 여러 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집에서 거의 호흡 부전 상태로 지내던 환자가 이제 폐렴으로 다시 왔는데, 이 환자는 이제 폐암이 그 과정 중에 발견돼서 의료진들과 가족이 폐암 치료는 하지 않고
그냥 돌봄 치료를 하자 하고 하던 과정 중에서 나빠져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삶을 잘 마무리했던 건데요. 환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의료 현장에서 뵙지 못했던 전처의 그 가족이 나타나서 왜 연명의료 결정법의 절차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후추와 담당 의사를 살인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례를 보면은 적합한 대리 결정자가 그럼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리 결정은 뭐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의사 추정 상황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실제로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그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직계, 존속, 비속, 뭐 전원 합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요즘 같이 이제 그 가정이 이혼 가정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현장에서는 연명 의료에 대한 그 임종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환자한테 가족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럼 실제 그러냐? 이게 이제 2021년 3월까지 자료 지금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환자의 의사 그나마 이제 그 연명의료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결정되는 것은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의사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원 합의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체 의료 현장에서의 임종 과정에서 3분의 2가 그렇다는 거죠. 이 법률의 취지에 다시 들어가서 환자 자기 결정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그 문제점에 가면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또는 환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더 보편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의 그 규정보다는 보다 좀 더 그 유연하게 결정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대리인이 법으로 1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것은 평소에 환자의 가치관을 잘 이해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관을 그 대리인의 가치관에 이해한 것이 아니고 환자가 바라는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가 결정해 둔 대리인이 바로 적합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법적인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도 특정인을 환자가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 보다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1인 가정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병원에서 늘 힘들어하는 무연고자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검토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생애 말기 돌봄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최윤성 교수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돌봄 계획을 조기에 우리는 지금 일종의 사전 돌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가 좀 그나마 비슷한데 그 말기 이후에 지금 작성하는 거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도 작성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환자가 본인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통보받았을 때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 돌봄 계획을 좀 더 그냥 우리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보다는 사전 돌봄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기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Age with Dignity라는 소위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내는 5가지 바람인데 그 5가지 바람에서도 보면은 그 첫 번째 바람에서 내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 프록시가 결정하게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명의료 시술도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 중에서 물과 산소 그리고 영양분은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사례에서 환자가 나는 뭐 비관을 통한 그런 영양 공급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쓰신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실제로 계속 토하고 이런 환자들한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위 중심정맥관을 잡고 하는 그런 치료가 적절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서 결국 우리 의료 현장에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그 닥터 싱클레어가 했던 그 질문에서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법과 그 윤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윤리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환자와 가족들과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오고 나서 결국 의사들이 절차 준수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에는 그 세세한 절차를 잘 따라가기에 바빠서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소위 건장하고 그리고 이끌어내야 되는, 그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율성 정진에 대해서도 잘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 드리면은 그 지금 현재 세분된 말기와 임종 과정을 말기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같이 다루자는 거죠. 실제 그 중환자실에서도 우리가 돌봄 의료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이 꼭 말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임종 과정에서 생애 말기에 그 저희들이 돌봄을 중환자실에서도 하죠. 그리고 적법한 대리인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물과 영양 공급 제한의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사와 같이 명백한 무익한 치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